벤처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바쁘실 텐데도 우리 어려운 걸음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날로 격렬해지는 글로벌 경제 전쟁의 최종 승자, 그건 결국 벤처 스타트업 강국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벤처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최근 벤처 스타트업이 처한 경영 환경은 녹록지가 않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벤처 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정책금융에 주로 의존하는 벤처 기업들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벤처 투자액은 작년보다 60.3%가 줄어들었습니다. 펀드 결성액은 무려 79%가 급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고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정치하면서 이런 벤처 스타트업 육성이 우리 경제가 처한 이 저성장의 늪,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또 세계 선진국 중심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개도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의 문턱에 오는 동안 소위 재벌기업 중심, 거대 재벌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돌파를 해왔는데, 이것이 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그 플레이어인 재벌기업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벌기업 내부도 벤처 스타트업 형태로 고쳐지지 않고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벤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평가되고 전환되는, 어떤 개혁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에 걸친 벤처 기업인들 또 세계 벤처 업계와의 토론 간담회, 제가 10수년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와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과 함께 이런 토론을 이어왔는데, 거기서 제가 얻어진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R&D 자금 지원이 세계에서 양적으로나 또 실제 상대적으로나 1위다 이렇게 크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거의 7, 80%가 벤처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들입니다. 지난 4월에 이러한 추세의 연장선 속에서 자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해서 정책금융을 2조 2천억, 정책펀드를 3조 6천억, R&D를 4조 7천억, 총 10조 5천억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로서는 큰 결단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국회도 지난달에 비상장 벤처 창업주 복수 의결권 허용 법안 8명의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그만큼 문제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는 소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벤처 기업이 거의 대부분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는 보편적인 해법으로서의 M&A 시장 활성화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사회를 보다가 혹시 그게 부결될까 봐 필요하면 내가 토론하겠다고 내가 양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그런 상황을 거쳐서 8명의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큰 표 차이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M&A와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벤처기업법을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 이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해온 우리 벤처 생태계에서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그 세계 국제적인 위기가 오면 우리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벤처 생태계에서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이따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금융이 오랜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전통과 그 관행 때문에 관치화되어 있는 데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금융 생태계가 벤처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벤처 스타트업 강국으로 우리가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이 깊이 있게 자료로 준비가 돼서 오늘 한번 그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금융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전 세계 금융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예를 들면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은 이 전통적인 예대 마진 하에 의존하는 커머셜 뱅크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전체적인 흐름과 이 규모가 다 바뀌어서 전체 금융의 약 63분의 2 가까이가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생각한 우리나라처럼 상가대학, 법과대학 출신들이 중심을 이루는, 이것은 예대 마진차로 의존하는 금융업에서만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돈을 구워주고 빨리 회수하고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인력이 상가대학, 법과대학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금융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기술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 벤처 스타트업의 생태계에서 시장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된 시장에서 우리 벤처 스타트업이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개편되면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종사자의 3분의 2가량이 전부 엔지니어들입니다. 법대 상대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과학기술을 알고 세계 기술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주된 플레이어고 어떻게 연대하고 또 발전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래야 그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그 금융기관이 주선하는 M&A에 우리 벤처기업들이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M&A로 사는 상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 그런 M&A를 통해서 우리 벤처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이 죽음의 계곡,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금융기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사람과의 M&A를 어떻게 믿고 응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그 금융기관이 평가하는 기업 가치를 믿고 합병의 조건을 M&A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수의 기법에서 대부분의 벤처 선진국들은 M&A가 전체 회수하는 방법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자릿수가 아직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민간 투자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업 단계의 자금 지원은 풍부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나 수많은 기업이 대개 벤처기업들은 창업 후 한 2년, 3년 그 정도 때부터 후발 벤처기업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벤처라는 것은 대부분 특허받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특허받은 기술은 세계 특허 시장이 부가 특허가 다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모방 특허가 만들어지고 부가 특허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만든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뭐 원천 벤처 기업보다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기술의 한계, 시장의 한계에 봉착하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IP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걸 극복하고 하는 이런 반시장적인 방법으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금융기관이 이 전 세계 기술 시장에 정통한 그런 그 대안들을 함께 M&A를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기업들의 알터너티브를 많이 제시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M&A가 이루어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으로 상당히 성공을 한 장병규 씨가 한국에서 4차례 부도 직전에 회사 정리 직전 단계까지 처했는데 한국 금융기관은 모두 파산 결정을 했는데 미국의 크랩스톤인가요? 우리 크랩스톤,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하는 벤처 캐피탈 그것이 중심이 돼서 4차례를 살리고 결국은 제가 그 나라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거기 기업과 발틱 삼국 중에 하나인데 리투아니아인가 거기 출신 기업과 벤처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세계 게임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게임 회사로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죽음의 계곡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한 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정책과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토론해 주셔서 이제 벤처 정책은 누구나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이 위기의 벤처 스타트업을 살려내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오너들 또 그 핵심 경영진을 만나봅니다. 그 사람들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태로는 세계 격변하는 시장 구조에서 우리 재벌도 견뎌내기가 힘들고 미국의 우리 재벌의 상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경쟁하는 기업들은 날마다 새로운 기업을 M&A로 흡수하고 또 필요할 때는 다시 또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기업을 점점 젊고 새롭고 그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동력을 계속 갈아 끼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기업은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까? 모험 자본 육성을 하는 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금융기관이 나서야 하고
그렇게 돼서 이 어느 기업이 금융기관이 보기에 M&A를 통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유니콘 기업으로 전환하는 성공하는 기업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고서 통계에 제가 보니까 글로벌 평균이 창업 단계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배율이 최근 3년 사이에 글로벌 평균이 2점 얼마가 되는데 미국이나 인도는 글로벌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데 그런데 한국은 글로벌 평균에 크게 미달합니다. 인도는 본래 한국 밑에 있다가 지금 유니콘 기업 수에서 한국을 훨씬 추월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금융이 이런 M&A 이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시간이 아무리 필요하고 걸리더라도 필요한 일이어서 이것을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창업은 대한민국처럼 하기 쉽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 많이 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가 아마 세계 창업 시장에서 한 4위쯤 되는 그런 나라인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이 몇 년도 안 가서 시들시들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성공한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죽음의 궤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느냐 하는 전략이 지금 우리 벤처기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요새 뭐 금융 투자자들이 늘어나가지고 리스크가 그렇게 큰 가상자산에도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기술로 무장된 우리 벤처 스타트업이 지금처럼 시들시들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상당 부분 M&A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오지 말라 그래도 민간의 여유 자금이 정부의 정책 지원 자금과 결합해서 창업 생태계가 그래서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 재정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펌프 프라이밍 정책으로 초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지 기본적으로는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일,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 봤는데 오늘 이 협회단체와 많은 기업인들 참여해 주셨으니까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국회가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대화를 위해서 약간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게 국회 방송에서 녹화를 해서 우리 의원실로 전부 통지하고 의원실에 의원이 바빠서 못 보면 보좌관이라도 꼭 보도록 좀 유도를 해서 우리 정기국회 전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이 오늘 토론회를 기초로 해서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